화장품 자꾸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본전까지 오니까 팔았다가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저게 우리가 가장 갖지 말아야 될 습관이에요. 제가 도파민 매독꾼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매매법이고 정말 좋은 매매법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웬만해서 10,000명 중에 9,999명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도 못할지언정 이게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반도체가 되었던 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알면서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절대 반복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올해 하반기 대세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특징은 상반기에 누가 뭐라고 하건 관세건 뭐건 증시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버틴 사람들이 지금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걸 버틴 사람이 많이 먹는 거라고. 저희도 상반기에 가장 주목했던 관점은 뭐였어요? 지금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AI 쪽에 비중을 많이 태웠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 증시 대세상 상승 보일 때 반도체 비중을 또 굉장히 많이 태웠어요. 상반기부터. 그때 우리가 계속 매집했던 게 뭐예요? PSK, 뭐 GST, 뭐 K시텍도 있었고, 그때 피로픽스도 단기 매매 많이 했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 저희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 하반기 반도체 대세장이 오면서 저희가 남들 매수할 때 매도를 한 거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올라가는 걸 따라 사가지고 2, 3% 먹고 올라가는 걸 따라 사면 사람 심리가 떨어지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떨어질 때 사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걸 걱정을 안 하게 돼. 왜? 어차피 떨어지는 걸 알면서 샀고 더 떨어지면 더 살 생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차이가 커요.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 소장님은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무료 관심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20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방송은 평소와 달리 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좀 드릴 말씀들이 이것저것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전일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해서 꽤나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모쪼록 더더욱 집중을 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VIP 잘 따라갖고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TYG 웰킴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VIP는 수익 주기가 평균 일주일 정도인가요? 그거는 제가 뭐라 답변 드리기가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매매 결산을 모든 결산을 다 올려놨잖아요. VIP 매매 결산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그게 뭐 마이너스 20% 손절이 되었건 플러스 3% 수익이 되었건 어떤 내용이건 모조리 다 올려두니까 그걸 보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은 말을 믿지 말고 그 숫자를 믿으세요. 저 또한 우리 수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10%, 나스닥 종합은 0.59%, S&P 500은 0.3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경계 심리를 가지고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는 기대 심리가 매수세로도 부각이 되면서 그냥 일부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다는 거죠. 결론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럼 어떻게 나왔냐? 자, 매출은 570억 달러가량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1.3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시장 예상치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기존의 시장 예상치도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기대했어요. 그러한 예상치는 원래 매출이 549억 달러였고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 다음 분
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는데 젠슨 황은 다음 분기 엔비디아의 총 매출을 650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회했고 다음 분기는 그럼 이번 분기 대비해서 몇 프로야? 최소한 10% 이상은 또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트리거가 나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꽤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근에 꽤나 화두에 올랐던 블랙웰의 판매가 폭발적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GPU가 전부 다 매진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최근에 AI 버블론이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판을 바꿀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최근까지 AI 버블론에 대한 논지를 들어가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적다가 아니라 너네가 반도체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회계상 고지고대로 녹이지 않고 있다, 거품을 띠게 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반도체 수요는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감가상각 논란이 더욱 키워질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게 입증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논란에 대해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VIP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도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가 눌리면 호재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지금자의 AI 버블론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반도체 수요에 대한 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회계상 고지고대로 녹이지 않는 게 문제로 다가오는 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반도체가 빠지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고 수요는 유지가 되고 업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 더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봐야 할 테마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가장 관계 깊은 협력사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리딩을 하는,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테마군들도 우리가 함께 이해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발 호재를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 있고요, 로봇이 있고요, 또 뭐 자율주행을 비롯한 피지컬 AI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저도 지금 VIP 종목을 하나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반도체가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보다 볼만한 테마들이 많을 수 있다,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수님, 지금 VIP 하면 들어갈 종목 있나요? 어제 저는 신규 회원분들한테 증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 두 종목은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가 부근에 있으니까 방송 보신 분이면 그 두 종목은 잡고 가시고요. 오늘 신규 종목 하나 편입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 80%는 이런 패턴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뭐냐? 수익난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나는 종목은 끝까지 안 파는 습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 80%가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AP투자연구소를 대표해서 올해 모든 VIP 종목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던 손절을 하던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VIP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것도 저희의 당연한 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모두 꽤나 수익 중인데 고점 대비 좀 떨어졌다, 이제는 매도해도 되지 않냐?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수익 중인 건 맞는데 매도 고민 때문에 본업이 힘드시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에 만족하시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홀딩 이어갈 겁니다. 매수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이유,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매도를 할 때에도 단순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가 어쨌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지만 그 세 종목, 현재로서는 저희는 매도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매도할 종목은 애초에 아니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물론 이제 손실권이지만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아무리 손실권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진입했던 당시에 그 목적성은 훼손되지 않았기에 전혀
저희는 매도치 않고 홀딩 관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외에 저희가 아무리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라고 할지라도 저희의 판단이 틀렸다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손절 신호 드립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명심을 해주세요.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11월 2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 저희 지금 네이버 비중 70% 가지고 있는데 지금 16% 정도 수익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두나무와의 합병 비율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엔 더 자세히 가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애초에 두나무 이슈 하나만 보고 저희가 진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리노공업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매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유가. 리노공업은 저희가 10월 1일인가 명절 되기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남들 다 주식 지금 사지 말라, 지금은 불확실성을 피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갔던 게 리노공업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10% 이상에서 절반 매도하고 잔량 지금 8%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주목하고 있던 관점 중에 하나인 실적 잘 나왔고요, 수익률 유지되고 있고요, 추세 박스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관점이 신고가 돌파 시도하는 거는 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증시가 조금 밀려서 혹은 수익률 괜찮으니까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기 종목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분명하게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 저희의 스윙 중장기 종목이잖아요. 자,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만 저희 지금 매수합시다. VIP 회원분들, 저희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단기 종목 하나만 매수하겠습니다. 방금 매수 신호 전송드렸으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잘 잡으시면 됩니다.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신호에 적어놓긴 했는데 내일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무료 관심 종목 이뮤논시아 7,220원. 그래서 우리가 테마의 대장을 볼 때도 사람마다 그 대장을 잡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이 테마 내에서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수급이 제일 센 종목이어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출발하고 가장 먼저 가는 종목이어서. 두 번째, 현재 이 테마를 보는 재료가 이러한 이슈나 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맞닥뜨려져 있는 종목이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 혹은 그냥 이게 가면 짝꿍 매매로 이런 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혹은 자회사라서 이렇게 이등주를 잡는 경우도 있고, 뭘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뭘 잡아도 내가 이 테마를 잡은 게 아니라 테마 내에서 이 종목을 잡은 이유라는 거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 잡고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본전까지 오니까 팔았다가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저게 우리가 가장 갖지 말아야 될 습관이에요. 제가 도파민 매독꾼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매매법이고 정말 좋은 매매법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웬만해서 10,000명 중에 9,999명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도 못할지언정, 이게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반도체가 되었던 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알면서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절대 반복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올해 하반기 대세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특징은 상반기에 누가 뭐라고 하건 관세건 뭐건 증시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버틴 사람들이 지금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걸 버틴 사람이 많이 먹는 거라고. 저희도 상반기에 가장 주목했던 관점은 뭐였어요? 지금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AI 쪽에 비중을 많이 태웠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 증시 대세상 상승 보일 때 반도체 비중을 또 굉장히 많이 태웠어요. 상반기부터. 그때 우리가 계속 매집했던 게 뭐예요? PSK, 뭐 GST, 뭐 K시텍도 있었고, 그때 피로픽스도 단기 매매 많이 했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 저희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 하반기 반도체 대세장이 오면서 저희가 남들 매수할 때 매도를 한 거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올라가는 걸 따라 사가지고 2, 3% 먹고 올라가는 걸 따라 사면 사람 심리가 떨어지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떨어질 때 사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걸 걱정을 안 하게 돼. 왜? 어차피 떨어지는 걸 알면서 샀고 더 떨어지면 더 살 생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차이가 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정책주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시장에 순환매가 돌 것 같다, 반도체 수급이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게 조금씩 보인다,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떤 테마로 이동하냐라는 걸 봤을 때 저희는 정책주에 꽤나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증시부양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 있는데, 배당이 있는 것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시너지 효과로 발휘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에 이어가지고 또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가지고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너지를 보았을 때 더불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VIP도 최근에 정책주를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잘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연내 기대가 꽤 큰 종목입니다. 연내 기대가.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고요. 언제가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올 때 VIP 방송이 아니라 공개 방송을 통해 인사를 드릴 때 또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